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양자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상당히 좋은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부제로는 대한민국 가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휴가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음질이 평소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이 양자 분야 관련해서 눈부신 연구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9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 물질에서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박재근 서울대 교수님, 김상진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물질,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요거를 통해서 양자 현상의 일종인 키타F 모델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타F 모델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양자 현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류가 없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근 교수 연구진은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 물질인 아이오딘과 코발트라는 물질에서 이 키타F 모델을 구현을 했는데, 이 아이오딘과 코발트라는 거는 40년 전에 이미 발견된 물질인데 수분에 취약해서 연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진은 이 아이오딘과 코발트를 엄지손가락 크기를 먼저 키우고 특수한 물로 코팅을 해서 취약점을 보완해서 양자 현상을 실험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가 뭐냐, 향후 양자 컴퓨터에 쓸 수 있는 물질의 후보군으로 올라가는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 나오면 아이온큐 망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기초적인 실험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박재근 교수님도 실제 양자 컴퓨터 기술로 상용화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던 물질에서 양자 현상을 발견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라고 의의를 말씀하셨고요.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피직스에도 게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두 개가 연달아 발표가 돼서 저는 하나인가 헷갈렸는데 각각 다른 뉴스입니다. 그래서 양자 분야 관련된 연구 성과가 두 번째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8월 23일에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을 했다라고 국내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터뷴 인듐 산화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소자, 즉 큐비트 소자로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QSL이라는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양자 생태를 위해서는 이온 트랩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초전도체 방식은 절대 용도라는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저온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전기도 많이 먹을 거고 큰 냉동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데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로 양자 스핀 액상 QSL이 언급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영상 27도에서도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네이처 피직스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김재욱 박사님 뭐라고 하셨냐, 이번 연구 결과는 양자 스핀 액상 즉 QSL이라는 물질의 오랜 이론적인 예측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첫 사례이다. 그래서 향후 양자 컴퓨팅 및 양자 센서 소자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저에게는 뭐냐, 최근에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큰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퀀텀 위크에서 정부는 기업과 함께 양자과학 기술에 203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지난 5년간 투자액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양자기술 수준이 현재 선도국인 미국 대비 61%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 이거를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고 박사급 인력 2,500명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학석사급 인력도 1만 명으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인력들을 키우겠다라고 했고요. 특별히 IBM과 아이온큐 등과 함께 양자교육 프로그램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2035년까지 양자시장 점유율을 현재 2%에서 10%까지, 그래서 4위 수준까지, 그리고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을 80개에서 12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1000큐비트급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양자통신 전국망, 양자인터넷, 양자센서의 단계적 상용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자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올해를 한국의 양자과학기술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중장기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을 담은 국가 전략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양자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점을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바이든이나 유럽 정상들까지 모두 인정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양자 컴퓨터는 허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퀀텀 위크에 참여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정상 중에서 양자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정상은 처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 아직 기초 실험 결과 수준이지만 2개가 연달아 나왔고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기술 투자가 각종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과기부 장관, 산학연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양자기술 수준을 빠르고 높게 끌어올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으로 이어져서 양자기술이라는 전략적인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국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양자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2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저 역시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양자기술 수준이 하루빨리 도약을 해서 잘 발전해 나갔으면, 그래서 미래를 선취적으로 잘 점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